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주 지역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제주시 동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부동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제주 시내 주택가들을 돌아다니는 구석구석 골목길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치를 준비해왔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제주를 위해 젊고 역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40대 젊은 국회의원 한번 키워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제주 시내 주요 시장과 상가들을 돌아다니는 게릴라 유세에 나섰습니다. 부상일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제주도를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우리 제주 도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과연 김포공항을 폐쇄하겠다는 엄청난 망발을 하면서 제주 시내 행사장 등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무소속 김우남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제주 경제를 파탄내고 제주 도민의 삶을 파탄내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주도한 세력과 후보를 엄청나게 심판해야 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한규 후보와 부상일 후보가 오차범위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대에 이르는 부동층의 표심이 승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라며 제주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인천공항 철도를 급행화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건 문제가 있고 민주당 후보들도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앙당의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도지사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직접 찾아가 공약을 철회시키라고 요구했고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김포공항 이전 저지 도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20, 30대 젊은 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SNS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SNS로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 짧지만 화려한 동영상을 이용한 정책 대결이 뜨겁습니다. SNS 중에서도 동영상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20, 30대 유권자를 겨냥한 겁니다. 평소에 SNS 많이 하는데 나온 후보들에 대한 정보도 알게 돼서 좋고 모르던 것도 알게 돼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고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주로 짧은 동영상으로 자신을 알리고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핵심만 전달해 주목도와 도달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젊은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짧게, 간결하게, 빠르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직접 동영상에 출연해 시공간 제약 없이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주 4.3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유권자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는 겁니다.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그 부상일 후보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도 SNS의 주요 공약과 메시지 등을 올리며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후보의 삼성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관록이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해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젊은 층들에게 많이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SNS의 저희 중점이기도 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선거. 한 표라도 더 젊은 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전이 사회 관계망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택시기사가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게 택시 완전 월급제입니다. 산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해 2년 전 이 법이 시행된 건데요. 하지만 부산 법인택시 대부분이 여전히 이 불법 제도인 산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32년 차 택시기사 이영욱 씨. 최근 산납금이 더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산납금은 택시기사가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제도. 산납금이 탁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힘든 거죠, 사실은. 그걸 넣어주고 우리가 받는 급여 해봐야 한 4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우리는 더 손해인 거죠.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산 법인 택시업체 96곳의 만여대 가운데 플랫폼 택시를 제외한 90%가 산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현행법상 위반입니다. 법인 택시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이미 시행된 바 있고 2020년 이 제도가 일정한 월급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완전 월급제로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선 택시 노동자가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년째 고공농성 중이고 부산에서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산납금제는 택시 병폐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사고가 많아지죠. 그래서 시민에게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칠정과 난폭운전, 승차 거부, 택시의 병폐가 산납금제 때문이라는 것은. 이런데도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측은 이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운송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매출이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지만 이 급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넣어놓고 월급 600만 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대로 하려니 어렵고 안 하자니 위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 택시 노사의 임금 협정서를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전액 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 협정서.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체결한 협정서가 존재하는데 여기엔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노동청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산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금 협정서라고 해요, 사인행은. 거기를 지금 전액 관리제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뭐 기사들이 힘들면 뭐 별도로 산납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택시 완전 월급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사이 기준금과 협약금 등 비슷한 이름의 꼼수 산납금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워케이션 들어보셨나요?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유연 근무제 하나인데요. 이 워케이션 여행 추세가 확산하면서 동해안 지자체들은 수요층을 붙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는 류수진 씨. 사무실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짬을 내 함께 온 동료들과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봅니다. 류 씨는 지난 주말부터 동해시의 숙박업소에 머물며 일과 여가가 결합된 워케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정말 처음 와봤는데요. 진짜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일단 사무실을 떠나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여행지에 와서 일을 하니까 너무 새롭고 리프레시도 되고 좋습니다. 해당 숙박 플랫폼 업체는 지난해 6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창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60명을 선발해 동해시에서 워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마다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휴양지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워케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지난해 3월 출시한 강원 워케이션 특화 상품은
2달 동안 8,000객씩 넘게 판매되며 흥행을 거뒀습니다. 관광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속초시는 지역 내 여행업체와 손잡고 3박 4일 워케이션 프로그램인 속초 체크인을 내놨고 동해시도 기업과 협업해 워케이션 추가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는 관광재단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형 워케이션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형 워케이션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확산 흐름에 맞춰 수요층을 잡기 위한 지자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날이 흐리고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현재 송담과 서늘 등 중산간 지역에는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산간도로나 평화로, 산록도로 지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끼면서 선선한데요. 어제 아침보다 1, 2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남부 지역 25도, 북부와 동부 지역 24도, 서부 지역 22도가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바다에 안개가 끼는 만큼 도서 지역을 오가는 도항선 운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오늘 오후까지 바다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백성철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이 민주당 이승하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차량으로 위협하고 윽박질렀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철 후보 측은 이승하 후보 측이 백 후보의 현수막을 가리고 선거운동을 해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찰의 관련 수사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17건으로 이달 초 6건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과 허위 유포가 8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선거와 사전운동이 3건 등이며 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올 들어 1분기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제주 지역 출생아는 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해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올해 1분기 1.02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직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등급인 60.6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별로는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30대와 40대, 직종별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과 간호직렬의 만족도가 낮았고 소방과 자치경찰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 인사와 성과평가, 조직관리는 만족도가 낮았고 근무 환경과 복지 후생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모슬포 남항 어촌 관광구역 숙박시설 건립 사업자를 올해 말까지 공모합니다. 모슬포 남항은 요트 선석 27개를 갖추고 있는데 제주도는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해녀박물관은 제주 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을 기념해 1930년대에서 60년대 새화리 마을 역사를 소개하는 옛길 지도를 제작합니다. 옛길 지도는 1930년대 제주 해녀 항일운동 당시 새와 5일장에 모인 해녀들이 시위를 할 때 다니던 길을 바탕으로 제작돼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되며 오는 8월 해녀 항일운동 90주년 특별 전시에 선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